안녕하십니까, 한상선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기출문제 K-D급 실기 부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결산 앞에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은 결산부터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하나 드리고 있네요.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합니다. 이자는 월 계산이고요. 1월 미만은 한 달로 보고 하자. 뭐 그런 의미가 있네요. 8월 1일 날 22년이면 단기분입니다. 23년 1년 만기 3천만 원이고요. 연이자 4%네요. 그리고 이자 지급일은 만기가 될 때, 즉 당해연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됐죠. 12월 31일이죠. 5개월분에 대한 이자를 인식하고 대금은 이날, 그죠? 만기인 날 수령 예정이나 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대변에는 이자 수익 금액하시고 차변에는 받지 못한 수익이기 때문에 수수익 공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액만 산출을 해보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3천만 원 곱하기 4%죠. 그러면 1년 이자가 그죠? 120. 그럼 120만 원을 나누기 12달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면 5개월의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원의 이자를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에 가셔서 일반 연표 12월 31일자 결산이니까 5번, 6번으로 할게요. 5번 차변에 이수수익 50만 원, 6번엔 이자 수익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1번의 수동 결산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2번 자동 결산이에요. 자동 결산이 3개가 있어요. 퇴직금, 기말재고, 이익료. 자, 여기 자동 결산이고요. 이익용도 자동 결산인데 창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결산하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손익대체까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하기로 한다 해요. 자, 1번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빈말년제 퇴직금 추계. 추계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필요로 하는 총 퇴직금의 총액입니다. 여기서 기존에 저희가 퇴직금을 모아 넣었던 퇴직금의 충당 부채가 4천 있죠. 여기 부분을 뭐 해야 돼요? 빼면 되겠다. 그죠? 빼면 1230만 원. 생산부는 1230만 원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1450만 원. 1230, 1450. 자, 이렇게 자동 도전에 입력하죠. 계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 1월부터 12월이고 퇴직급여 만나죠. 이렇게 먼저 만나는 퇴직급여는 뭡니까? 생산직 부분이죠. 노무비죠. 그죠? 생산직 생산부 조금 전에 4,100, 1230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나오죠. 직급의 1200짜리 여기는 1200을 제외한 145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충당 부채에 대해서 각각 자리 잘 확인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번인데요. 기말재고입니다. 기말재고.
원재료 제품이 있는데 원재료는 4,500, 제품은 1억 500입니다. 당구장이 하나 있어요. 기말 원재료 이 평가액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에 운송 중인 재고 5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이때 중요 단어는 선적지가 될 것 같아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어요. 선적지라는 것은 어, 물품이 출발을 하면 선적, 그죠? 싣고 출발하면 우리의 재고자산이다. 도착지 인도 조건은 우리 회사로 도착해야 우리의 재고자산이다. 선적지면 싣고 출발하면 우리 거죠. 포함 안 돼 있으면 500이 현재 누락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4,500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입력하시는 것이 맞겠네요. 자, 다시 프로그램상에서 원재료, 재료, 여기죠. 기말 원재료 5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제품도 내려가면 나오겠죠. 자, 기말 제품 재고액은 10500, 1억 500, 1억 500 됐죠. 1억 5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금액을 정확히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됐어요. 이익잉여금은 화면이 다르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동결산으로 전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완료가 되고요. 닫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요구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해보도록 하죠. 결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있죠, 그죠? 예, 좀 전에 결산했고요. 여기도 요구하고 있어요. 자,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상태에서 처분 예정일, 여기는 단기, 전기 날짜를 따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3월 31일, 22년 3월 31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어때요? 알아서 나타나 있죠. 특별히 입력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이대로 여러분들 그냥 전표 추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는 현재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금액에 자동으로 뜬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추가 하시면 돼요. 5건 추가가 됐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자동으로 붙게 내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조회 문제가 나온다. 그죠? 경비등 성공명세서 22번 또 나옵니다. 해보죠. 경비등 성공명세서 국민은행 코드 CD번호 004 그죠? 입력하세요. 004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4 이렇게 하지 마시고 004입니다. 아들음 현황조회가 나오네요. 아들 어음 현황으로 가시면 돼요. 그죠? 자금 관리에 그럼 현황. 자, 이때 1월 분기별이고요. 배서 양도한 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죠? 날짜를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엔터를 해봐요. 없다고 뜨네요. 거래처별로 하면 1월 1일, 3월 31일까지 전체 거래처. 이거는 거래처별로 나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배서 양도한 걸 확인하기 어렵겠다. 그죠? 자, 그러면 배서는 요 끝에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엔터, 계속 엔터 칠게요. 그냥 엔터 계속 쳐도 돼. 어때? 없어요. 보험조회 한번 해볼게요. 0101 0331 자, 있습니다. 자, 결국 4개의 탭 중에서 우리는 어음 조회라는 탭에서 그죠? 찾습니다. 이게 배서양도 배서양. 배서양도한 총액은 여기가 되겠다. 1,750만 원 이렇게 찾아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음 현황이었고요. 거래처 원장이 또 두 문제가 나오네요. 거래처 원장
자, 3월 말 국민은행의 보통예금 잔액이네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정 과목은 보통예금. 계속 엔터 해볼게요. 네. 그러면 보통예금의 잔액이었잖아요. 국민은행이 되겠죠. 국민은행. 그럼 우리는 국민은행의 잔액만 되겠죠. 답은 3532500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4월 말 0430 외상 매출금이죠. 이 외상 매출금. 이것도 그냥 엔터 칠게요. 예, 아래쪽에 다 나온 데서 롯데카드. 물론 롯데카드라고 치셔도 롯데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롯데카드. 롯데카드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죠. 잔액은 1430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또 거래처 원장이네요. 6월 말 현재 6월로 간다 그죠? 6월 30일 외상 매출금 잔액. 그냥 외상 매출금 계속 엔터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오토전자 거래처가 많아요. 오토전자 잔액 231만원 맞네요. 기남전자 3,300만원. 자, 이게 불편하시면 여기에 거래처를 매번 치셔도 돼요. 이렇게 기남 거래처는 네, 그냥 찾아서 해도 되고 여기 컨트롤 F 기남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트롤 F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기남 1650. 틀렸네요. 2번 답이네요. 컨트롤 F 하이전자 440 맞죠? 그리고 전자마트 1100 다 맞습니다. 그죠? 컨트롤 F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빠르고 편했을 수 있죠. 2번 잘못했습니다. 다음 1월 개표조회네요. 1월 개표. 월 개표 갈게요. 1월부터 3월. 네. 공대생비 제조 비용 중에서 판관비가 있고 제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복리후생비, 제조의 복리후생비. 제조 얼마? 195만원. 그죠? 195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한 번 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3분기. 맞죠?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이네요. 영업의 비용. 15만 5천원. 지금 되겠죠? 15만 5천. 날짜가 비슷해서 다음에 7월에서 9월입니다. 7월에서 9월. 제품 매출. 출로 가야 된다. 그죠? 제품 매출. 얼마입니까? 3억 8,868만원. 388-680-0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손익계산서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결산이 있죠? 자, 단기 12월로 1년분을 보고요. 단기 판관비에 여기죠. 판관비에 접대비. 여기는 단기. 그죠? 여기는 단기. 여기는 정기. 단기의 접대비. 뭡니까? 6698-000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건 이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영업 이자 수익. 단기는 여기 342만원. 재무상태 표적이 있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아요. 3월 말이라 돼 있어. 3월 말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최죠? 외상매입금. 잔액은 164-868-000. 3월 말 164-868-00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재무상태표죠. 예. 12월로 돼 있어요. 12월로 해야 올바른 금액이 나타나겠고요. 차량 운반구 장부금액 자산이고요. 차량 운반구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장부 금액을 물어봤어요. 이 장부 금액은 감가상각 금액 빼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에서 예금액을 뺀 금액이 장부 금액입니다. 6,070만원이 돼요. 조금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부채니까 밑으로 갑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7,880만 원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재무상태표. 기말 원재료. 원재료는 기말이니까 재고자산 안에 있겠죠. 원재료.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잔액은 5천만 원. 자, 좋습니다. 자, 5번 재무상태표 조회. 재무상태표에 12월 말 이익잉여금 잔액. 자본 쪽에 있겠다. 그죠? 자본의 이익잉여금. 여기죠? 12월 말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월 이익잉여금. 아, 밑에네요. 밑에네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죠? 586, 363, 112 같은 거 찾아진다. 그죠? 4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관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급여에 의한 자료고요. 체예나 배대강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는데요. 기본급, 상여, 육아. 자, 육아부터 보죠. 이건 다 과세고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정기구 같다. 이건 비과세 될 것 같아요. 자격증 과세, 무조건 과세고요. 식대, 회사의 식당을 운영하네요. 식사 제공한다. 이것도 과세죠.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 근로 시간이 하고 있다.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그래서 육아와 야간은 비과세. 나머지 건 다 과세다. 라고 생각하고 수당공제 먼저 해야 되죠. 그죠? 해볼게요. 자, 이제 인사급여로 갑니다. 여기서 급여 자료. 여기까지 내려놓고요. 수당공제 등록. 자, 기본급 상위급 좋습니다. 그 다음은 육아수당 치고요. 육아수당은 비과세가 된다 그랬죠. 2번 비과세. 여기에 육아수당 7번에 있네요. 그죠? 육아수당 확인. 다음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 자격수당은 과세. 급여하시면 돼요. 급여. 그리고 식대. 식대가 과세입니다. 지금 그죠? 식대 과세. 고요. 야간 근로 수당. 얘는 비과세가 될 것 같아요. 연장 근로죠. 그죠? 확인.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영업부 과장이고 생산직 사원이고 3,300이고 9월분 225일 날이 급여 지급일은 9월이고요. 자동계산 금액으로 하시고 대상자가 아니다.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세요. 사원 등록에서 이 생산직 비과세 근데 총급여가 3,300이죠. 이러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죠. 예, 이건 과세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이거 수정하도록 하고요. 급여 메뉴에서 수당 등록하고 자료 입력하면 되고 급여를 하면 되겠고 9월분 원전징수 이행상식도 작성하셔야 되겠네요. 급여 넣고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원 등록에서 배대강 씨는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는 다 입력이 됐어요.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사원 등록 잠깐 먼저 갈게요. 왜냐면 비과세 때문에 사원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사원 등록에서 배대강 사원에 대한 배대강 사원에 대한 이 생산직 있죠. 생산직은 맞아요. 그죠? 부가 아니고 생산직은 여예요. 하지만 연장 근로가 부예요. 여부가 돼야 됩니다. 생산직은 맞으나 연장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고 받을게요. 자, 그리고 현재 9월분에 대한 9월 자료를 이 두 분 걸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9월이고요. 여기를 급여로 해달라 했어요. 급여. 2022년 9월 25일이죠. 자, 체에나 공급 350. 육아수당 10만원. 가계증수당 20만원. 식대비 12만원. 야간 근로 없고요. 나머지 금액 뜨는 거 그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배대강 110만원. 가계증수당 20만원. 식대비 12만원. 야간 근로 수당 30만원.
다 됐죠? 자, 임종옥지는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받고 저장하시고 마지막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9월달 거죠. 9월 9월 하면 분명히 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거 그대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대로 닫고 저장 이해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크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소득관리 문제가 나오네요. 최예나의 급여 자료가 나오네요. 보죠? 예, 급여 자료 입력. 자, 여기서 9월 급여였죠? 예, 불러와질 거예요. 최예나 씨의 과세대상 여기 있죠? 과세비과세 과세 382만 382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예나 씨의 두 번째 식대는 식대 여기죠? 식대 12만 원. 배대강 씨의 9월자료 과세 대상이죠. 야간 근로수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30만 원. 지금 과세 대상 맞죠?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리고 배대강 씨의 차인 지급액은 여기죠. 차인 지급. 여기는 배대강 씨가 이거 합쳐진 건데 500이면 그죠? 배대강 씨의 차인 지급. 2454850. 2454850. 예, 여기입니다. 여기는 두 명이 합쳐진 거라 이게 아닙니다. 예. 조금 잘못하면 딴 데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물어봅니다. 닫고 다시 물어보죠. 다시 9월. 저장된 거 불러올까요? 예, 이해하셔도 돼요. 이때 10번. 소득세 합계금액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0번이 어딘가요? 10번. 소득세 합계금액은 21910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 됐고요. 자, 이번에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가 있네요. 우영우 봅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일용직 사원에 대한 내역일 거고 매일 지급이네요. 그렇죠?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했고 사원 메뉴 등록하고 일용근로 넣고 원천징수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부터 할게요.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은 여기 따로 있죠. 일용직 급여랑 일용직 사원 등록. 자, 그냥 한번 띄우지 않으면 하면 됩니다. 확인. 자, 코드 3001 코드 번호도 틀리시면 안 돼요. 3001 사원명은 우영우 그리고 내국이죠. 주민번호 96072511828114 나이 자동으로 뜨고요. 입사일자 2022년 10월 1일 회사 없고요. 사원 등록 내용은 여기가 다죠. 그죠? 그리고 내려보면 여기서 거의 다 지금 돼 있는데요. 매일 지급으로 돼 있어요. 매일 지급. 그죠? 그래서 제가 밑으로 올라갔네요. 이거 나오죠. 매일 지급. 그죠? 예, 1지급. 예, 일당 1지급 다 맞습니다. 정상급여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급여가 22만 원이죠. 22만. 하루 22만 원씩 주겠다. 그죠? 예. 금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1급으로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고용보험만 그죠? 있죠. 나머지 다 여기선 고용보험만 돼 있으니까 고용보험 외에 국민연금은 뭐 일당 돼 있는 건 상관없어요. 산재보험도 고용보험 들어가면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고용보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산재는 어차피 회사 부담이라 상관없고요. 자, 계정 과목이 임금인데, 예, 604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임금인데, 예, 504, 504. 504로 하셔야 돼요. 604 하시면. 자, 되셨고요. 자, 여기는 특별한 말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채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 600, 700은 쓰지 않죠. 우리 800하고 500 쓰잖아요. 504.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임금에서, 예, 800번대가 없잖아요. 그죠? 6, 700은 쓰면 안 되니까 꼭 504번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예, 일용직 급여가 있어요. 여기에, 10월이죠, 10월. 10월. 그러면 우영우 이름 나오죠? 4567. 그럼 여기에 4 가시면 돼요. 5, 6, 7. 이렇게 4일간이에요. 88만 원이고요. 고용보험만 산출이 됐죠. 나머지 산출된 거 없죠? 예, 소득세는 나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닫고 저장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는 또 가죠. 원천징수. 징수고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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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일용직 자리로 뜨겠죠? 일용근로가 이렇게 나오도록 작성하시고 받으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일용근로도 잘 하셨네요. 자, 또 조회가 나옵니다. 그죠? 10월 일용근로 급여조회인데요. 자, 눌러보죠. 급여 자료. 우영우의 고용보험 총액은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예, 10월이었죠. 10월. 눌러주시고 고용보험의 총액은 7,040원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인 지급액의 합계는 88만 원에서 차인 지급액 이죠? 864680 제일 아래쪽으로 끝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10월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소 인원 몇 명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수입니다. 인원수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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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하시고 아니요 해도 돼요. 왜냐면 최종 제작된 게 불러가지니. 자, 이때 인원수 몇 명이에요? 예, 인원수 일단 여기서는 4명이라고 된다. 그죠? 4명 3, 1, 4 4명으로 예, 보이지네요. 화면에 나타낸 대로 예, 그대로 예, 4.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서 여기죠. 6번 소득세 해서 일용근로 대상의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7,560원 이제 되겠죠. 요금에 7,560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세청 간소화의 자료를 입력을 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사원등록 부양 과정은 입력이 다 돼 있대요. 생계 같이 하고요. 임종욱은 퇴사하였다. 올해 8월에 퇴사했다. 이렇게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사자다, 그죠? 자, 연말행사 메뉴에 입력하고요. 정정근무지. 자, 제가 볼 적에는 이제 동서울산업에서 퇴사하고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근무지가 있다. 그래서 입력해달라. 말이죠. 의료비는 의료비 되겠습니다. 한 건 찍게 한다. 실손 의료비 수령한 게 있대요. 요걸 조금 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료와 교육비는 소득공제대 입력한다. 위치를 다 알려주죠. 예, 이 얘기 안 해줘도 다 찾아가는데 위치까지 알려줍니다. 정산명세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소득 없음 기본문제 되고요. 입력이 다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사전 입력돼 있어요. 부양가족은. 하지만 기본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대한 판단. 네. 일단 돼요. 그죠? 직계 존속인 이정희 어머니 같아요. 장애인 보지법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만 원 이자 배당. 그죠?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금융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 요게 되는지 판단이 필요하겠네. 그죠? 그리고 직계비속은 없으니까. 어머님, 예. 이정희 어머님이 되나 안 되나?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들 저장하고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눌러보시면 코드 도움을 통해서 임종욱 사원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소득 공제로 가시면 나오죠. 근데 이게 알아서 다 해놨죠. 판단을 굳이 안 해도 되네. 원래 우리가 하면은 할 텐데. 근데 이제 이정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융소득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임대는. 예. 얘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죠. 그죠? 100만 원 초과 시 기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직계 존속인 어머님은 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다 판단을 입력이 잘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쉽게 넘어갑니다. 자, 임종욱 씨 전사원 근무 공술 사는 거 보이시죠? 이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입력해야 돼요? 소득 명세에서 입력해야 되죠? 소득 명세에서 제일 우측으로 가야 돼요. 꼭 누르시고 끝까지. 연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근무지 누르면 옆에 생길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데 꼭 누르면 생기죠. 자, 여기에 근무처명 주 서울 산업 합자번호 504-81431 고기가 급여가 일단 2,000 상여가 600 나오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없네요. 그죠? 근무 기간이 나오죠. 4대 보험료 금액 넣어야 됩니다. 근무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 그리고 2022년 8월 31일 하고 여기 건강보험부터 입력할게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건강보험 367200 장기요양보험료 31240 그리고 국민연금 540000 고용보험료 78000 그리고 소득세 마이너스로 7만원에 7천 뜬다 그죠? 그대로 마이너스 7만원에 마이너스 7천원 소득세 한번 다시 볼까요? 결정세액을 쓰셔야 되죠. 차감징수세액을 쓰면 안 됩니다. 아, 실수할 뻔했네요. 그게 이게 아니라 15만원에 15,000 15만원에 15,000 여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거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 차감징수금액, 요금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해드릴 뻔했습니다. 결정세 금액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청구무지 다 했어요. 그죠? 자, 이제 의료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임지은. 임지은이면 20세 이하 자녀인데요. 자, 의료비. 부양가족의 FE, 지은. 아, 되는 분이셨고요. 그죠? 의원은 두 건. 네, 필요 없죠. 안경 뭐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상호 놔두고 국세청에 두 건. 그죠? 두 건. 금액은 270. 자, 앞서 실손 의료비 50만 원 받은 게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그거였죠? 실손 의료원 수령하였다. 의료비 지금 한 건으로 집계해서 입력하였다. 아마 지금 의료비가 이 임진 말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없죠. 그럼 실손보험 50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50,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두 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50만 원은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의료비는 이제 끝났고요. 여기는 이제 보험인데요. 보험은 저축성은 안 돼요. 보장성은 되겠네요. 임종욱 본인 거. 그러면 소득공제에서 조금 당겨서 본인의 보장성.
그치. 하겠죠. 저축성은 안 됩니다. 빼야 돼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있어요. 예. 이정희가 어머님이 부죠. 부이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입금액인데 금액을 총 얼마로 해야 될지 판단을 좀 필요한 게 3월부터 12월로 일단 되어 있고요. 우리 이 임종욱 씨가 1년 내 근무를 다 한 거로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정희 부모님의 교육비 중에 그죠? 장애인 특수교육비. 근데 이게 국세청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납입증명서. 그죠? 예. 교육시설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총 300만 원이다. 그죠? 여기는 밑에 줄에다. 밑에 줄에다가 특수교육.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연금저축. 연금저축은요, 가입자가 이혜인인데요. 배우자예요. 근데 연금저축은 본인만 됩니다. 본인만. 연금저축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입력이 다 된 것 같아요.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증을 하고 되어 있네요. 자, 근로소득 원천 징수죠. 종합.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정산명세에서 바로 갈게요. 정산명세에서 번호를 알려드렸죠. 48번. 48번. 20426-710 하면 되겠죠. 그리고 59번에 연금저축 공제상금. 10번에 연금저축. 없는데요. 그죠? 예, 여기 0인데요. 예, 0원 해야 될 것 같아요. 0원도 문제로 나옵니다. 설마 0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0입니다. 그죠? 없다는 뜻이죠. 60번에 보장성 여기 있죠? 보험의 세액 공제액은 12만 원입니다. 전체는 180만 원 이나 12만 원. 세액 공제액은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61번 의료비의 세액 공제도 15만 9천 원입니다. 세액 공제를 물어보면 우측의 금액을 답으로 적으셔야 돼요. 자, 다음은 62번. 교육비 공제 62번. 교육비. 여기도 세액이죠? 세액 공제. 45만 원이죠. 그죠? 45만 원. 우측이고요. 76번. 아래쪽에 있겠죠? 76번. 차감 징수세액. 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여기죠? 마이너스 62,510원. 음수까지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6251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면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세무 2급을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해드렸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고 세무 2급 기출문제를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하셔서 연습을 좀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